오케이. 안녕하세요. 견주매니아 수달입니다. 오늘은 이 한적한 남한강 여호섬여울에 와서 저번에 우리 영상에도 보여준 것처럼 백사장이에요. 정말 파라솔 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멋들어진 곳이 됐는데, 오늘 벌써 오전에 들어오자마자 페파아우, 또 소리아우, 또 조금 이따 도착한 우리 텐션 제자, 헌터 다들 손맛 보고 있습니다. 대목자 누치도 잘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참에 오늘 여러분께 대물채비 궁금해 하시잖아요. 뭐 피라미드채비도 나중에 또 그 다음에 누치채비도 하겠지만, 오늘은 누치채비 겸 대물, 잉어까지 할 수 있는 채비를, 왜 이 시기에 제가 왜 대물채비를 남한강에서 누치하는 데 쓰냐면, 그만큼 누치들이 힘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평상시에 누치 같지 않고 사이즈도 커졌을 뿐더러 힘도 굉장히 세지는 게 이 가을철이거든요. 이 활성도 좋을 때에 제가 대물채비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채비로 하면 아마도 큰 대물 잉어 또는 뭐 남대천에서 연어 뭐 이런 대상어종들을, 빅사이즈를 공략할 때도 굉장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쓰는 이 견지 낚싯대는 여러분, 이게 박승환 선배님, 박 국장님 춘천에 계시죠? 이 견지 낚시 명인이십니다. 그분이 낚시도 50년 하셨지만 견지대를 만든 것도 50년 가까이 되시니까 거의 뭐 살아있는, 그죠? 화석 같은 인간 문해직급이죠. 사실은 조명이 안 돼서 그렇지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맨날 며칠을 손을 터치해서 갈고 깎고 조이고 막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예전에 도전해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걸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서 일찍 포기하고 견지 낚시에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요게 탱크 껍질 통태입니다. 뭐 이합대가 아니고요, 원 소재를 가지고 갈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물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연한 것 같지만 고기가 물었을 때는 그 탄성비가 좋아서 바로 복원이 됩니다. 치고 나가다가도 복원이 되면 제가 조사가 랜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반발력에 대한 것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어서 대물을 공략할 때는 이만한 데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전에도 썼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대를 애용해서 쓰려고 하는 제 1호 주력대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견지 낚싯대 어원을 잘 모르잖아요. 요 손잡이 짐통, 요걸 짐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박승환 선배님 대 특징 중에 이 짐통이 조사가 이렇게 지고 있을 때 뒤로 가면 갈수록 스톱이 됩니다. 여기에 스토퍼가 되게끔 이 실 하나하나를 감으셨거든요. 이게 공학적인 게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이분의 트렌드예요. 그리고 여기 이 꼭지를 여러분 갈아서 만들었다면 이해하시겠어요? 저도 맨 처음에 이거를 안 믿었어요. 그냥 어떤 가공을 맡긴 줄 알았어요. 뭐 레이저나 이런 데다가. 그런데 이거를 다 일일이 하나하나, 보시겠어요? 대단합니다. 이 각도도 많고 이거를 갈아서 만듭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아요, 손재주가. 네. 자, 그리고 이 견지대에서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 그건 다음에 소개를 하는데, 적어도 견지대가 요 마지막 살 부분 있죠. 마지막 살과 그 전살. 그래서 마지막 살 카본 쓰고 나머지 카본들을 쓰지만, 그 끝에 장자살이라 해서 요 부분은 솔리드, 좀 연한 소재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완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 견지대 만드시는 분들이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요 장자살 들어간 부분이 살짝 굵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가 항복점이거든요. 설장을 막 타고 나가고 힘새가 들어갈 때 요 부분에, 그죠? 항복점이 될 수 있어요. 여기가 얇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이 날아갑니다. 요즘 후배 조사님들 가끔 보면 내 견지대가 목이 날아가니 뭐니 하는데, 그런 견지대를 만드셨다는 분들은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그분들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제가 채비 편하다가 뭐 낚싯대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아까 말한 손잡이 짐통, 요 꼭지,
요건 마룻대라 그래요. 마룻대고 요 가운데 로드가 마룻대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통으로 설장, 그리고 요 대나무 2대가 있는 게 섭대, 그리고 가운데 카본과 솔리드들이 있는 요 살이 섭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 자, 그리고 제가 요 라인 쓴 것은 합사라인입니다. 합사라인 0.85. 뭐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이와 거도 쓰고 서피스 거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미고 거도 써요. 국산 제품이라고 하는데 써보니까 코팅력도 좋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아미고 합사 제가 한 0.45 정도 쓸 때도 큰 잉어를 걸어냈는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좀 과해졌어요. 더 큰 거 잡고 싶어서 그런지 라인을 0.85로 썼는데, 하여튼 이런 합사들이 있다. 합사들에 이렇게 10m 단위로 칸이 나눠져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라인이 몇 미터가 있는지, 몇 미터에서 고기가 과연 물어주는지,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에서 지깅 낚시하는 분들이 몇 미터 마크 체크를 하는 거잖아. 내가 몇 미터에서 입질을 받았는지, 그죠? 그거를 견지 낚시에도 우리가 예전에는 썰망 앞에만 공략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어요. 10m만 보내면 됐으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결정을 낼 수 있었으니까, 입질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대물을 하면서 대물들은 경계심이 많고 멀어지잖아요. 특히 사람이 많이 있을 때도 멀어지고, 활성도에 따라서도 활성도가 안 좋을 때 또 멀어지고, 그거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멀리 띄워보내야 되잖아요. 무겁게만 바다만 찍는 옛날 방법이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나름대로의 썰망 견지, 저도 그렇게 합니다. 바다고 두들겨서 바로 썰망 앞에서 입질을 받아내는 그런 낚시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렇지만 대물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확률상 좀 멀리 보내야 되고 집어도 멀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거리를 우리가 감으로 이게 몇 미터 갔는지 사실 어렵잖아요, 낚시를 하는 도중에는. 그래서 요 라인을 응용하게 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앞에 목줄, 매듭법은 뭐 팔로마 매듭법 보통 많이 쓰는데요. 뭐 워낙 유명한 매듭법이니까. 그래서 원줄 합사에 목줄 카본 라인을 연결하는 부분을 팔로마 매듭법으로 한다는 거, 뭐 기타 매듭법 아시는 거, 강도가 좋은 거로 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보통 BMS 라인 쓴 지 오래됐어요. 한 7LB, 그죠? 1.75라고 써 있어요. 보통은 한 6LB 정도 써서 누치 낚시를 하는데, 대물을 치다 보면 아무래도 강도에 대한, 그죠? 믿음이 좀 있어야 돼서 요즘은 이렇게 0.75를 선호해서 씁니다. 예민하거나 이럴 때, 특히 뭐 홍천강이나 이런 데서 할 때는 뭐 4LB 정도 써도 충분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입질을 받아낼 수 있는 빈도수가 높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활성도도 좋고 고기들의 누치들의 파워도 넘치고, 또 겸사겸사해서 또 잉어를 칠 때도 불안하잖아요, 라인이 좀 약하면.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1.75 7LB를 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보통 라인을 감아줄 때 0.85 합사 라인을 원줄로 해서 분홍색 라인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0m죠. 무려 90m를 감고, 목줄 카본은 한 5m 정도 씁니다. 5m 충분하거든요. 예. 5m 정도를 쓰고, 또 요 끝에 이제 채비를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오늘의 채비하는 방법은 제가 직접 채비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라인 커터기로 일단은 여기를 잘라 볼게요. 새로 채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예, 기존의 채비는 갈아야 되니까 버려두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정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견지 낚시를 접하면서 다른 낚시 장르도 좀 보고, 채비하는 거, 뭐 대낚시든 또 바다에서 하는 갯바위 낚시든 이런 걸 할 때 보면 조사님들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은 그 박진철 프로, 여러분 아시죠? 뭐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개인적인 거니까요. 예, 존경하는데 그분은 허세가 없어요. 너무 정직하셔. 근데 팩트야. 실력으로 보여줘. 그럼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또 박식하세요. 경험에 의해서, 경험이고 지식이라는 또 우리 블로그 이웃의 몽님, 오래된 몽님의 그 지론처럼 정말로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사족은 여기까지고요. 자, 요 라인에다가 먼저
여러분 조구사에 가면은 요런 찌멈춤 뭐 요거 많이 쓰는데 대낚시에도 많이 쓰더라고요. 멈춤치 할 때 요게 스토퍼인데 저는 보통 라지 정도 써요. 1.75호 라인이나 뭐 아니면은 뭐 그죠? 1.5호 라인 6LB, 7LB에는 요게 적당한 것 같아요. 써보니까 밀림 현상도 적고 너무 빡빡하지도 않고 요것도 시행착오를 거쳐서 한 거예요. 요렇게 스토퍼에 보시면 요렇게 가운데 링이 돼 있어요. 여기다 라인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쪽 그죠? 이렇게 하면 신기하게 매직 라인에 찌멈추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물 같은 거 하면 되는데 저는 찜을 지저분하지만 찾아 붙일게요. 왜냐하면 이게 고무다 보니까 라인하고 마찰이 일어나서 여기가 그쵸 열이가 좀 약해질 수 있어서 그거 하나도 좀 조심하는 겁니다. 보이죠? 조금 올렸어요. 그 다음에 요런 고무관이에요. 요런 고무관을 쉽게 구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그 자전거 안에 있는 무시라 그러잖아요. 무시가 일본 말인가? 하여튼 그 튜브 그 안에 있는 튜브를 이렇게 사용했었다 그러는데 그게 춘천에 있는 박승환 선배님이 그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착안을 해서 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들도 들어보면 재미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거죠. 고기를 너무 잡고 싶어서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이런 이런 고무관은 조구사에 다 있어요. 특정 업체를 거론하기가 좀 민감해서 요즘은 좀 다루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 뭐 견지낚시는 조구사가 특별하게 없어요. 뭐 구리에 있는 뭐 광미낚시 정도 뭐 거기 가면은 다 구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전화 주문으로도 가능해요. 이렇게 밀면 되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라인이 나오면 저는 요 관을 요 찌에다가 결착을 시킵니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정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네, 조금 빡빡해야 맞습니다. 헐렁하게 쑥 들어가면요. 그래서 라지를 쓰는 이유가 그래요. 너무 훅 들어가면 그저 채비가 안에서 놀잖아요. 그럼 제가 원하는 채비가 되지 않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뻥긋 계란을 어디다 집어넣는 것 같아요. 일단 관에다 일단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요게 이제 반이 된 거예요. 그러면 밑에도 막아야 되거든요. 저는 이거를 0점을 사용하는 무게추로 해요. 이 안에가 공기가 안 들어가고 물 위에 수면에 떴을 때 저의 0점이에요. 우리가 사격할 때도 보면 자기 0점을 자기 총마다 다 잡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 응용해도 좋은데 중요한 건 나만의 0점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요이 땅 해야 되잖아. 요이 땅도 일본 말이네. 요즘 일본 말을 너무 써서 죄송해요. 준비 시작인데 예, 이렇게 해야 돼요. 준비 시작 하는 차원에서 0점을 잡아줘야 돼요. 자, 똑같이 아까처럼 여기 보시면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궁금해 하실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 링에다가 고리에 딱 집어넣고 싹 집어넣으면 신기하게 짜잔 들어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거를 밑에다 또 끼웁니다. 위에도 끼우고 밑에도 끼우고 그러면 이 안에가 공기가 공기만 있고 물 같은 건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게 부력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수면에 딱 놓았을 때 요것만 그저 뜨겠죠. 자, 그래서 약간 오히려 올려봅니다. 자, 고무줄도 다시 이렇게 좀 당겨서 되게 뻑뻑해요. 약간. 그래서 아까 침이나 물을 좀 발라주는 건데 이게 또 방송으로 나가는 거라 침을 자꾸 바르기가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여기 됐죠. 여기에다가 여러분 저는 이 보시면 이게 소나무 가공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건 향나무예요. 부력으로 좋고 향기도 되게 좋아요. 근데 요런 거 인터넷에 보면 팔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를 켜는 거는 어려워요. 가운데 켜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각자 켜야 되는데 이건 제자 텐션이 청계천에 있는 그런 가공하는 데를 찾아서 저에게 선물을 해준 거예요. 정말 멋진 선물이었어요.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볼에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 한쪽을 단면을 켜서 이렇게 고무관을 늘려서 보시나요? 네. 조금 해서 안 보일 거예요. 고무관을 늘려서 이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서
맨 위쪽에다 0점을 맞춰줘요. 네. 이렇게 되면 물속에 추를 놓고 가라앉을 때 이게 뜨는 현상이 있어서 밑걸림을 좀 방지해주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이면 우회를 들어주, 채비 위를 들어주면 바늘이 밑으로 가라앉아서 내려갈 것이고, 어떻게 보면 밑에서부터 위로 보고 입질을 하는 고기들한테 입에 좀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착각일 수도 있고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조과는 나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맨 처음에 접하면 내 채비가 제대로 물을 타고 지나가고 바닥을 잇고 내려가는지, 내가 제대로 보내주고 있는지 상당히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많이 중간에 실패도 하고 포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이런 도구에, 장비에, 채비에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저도 이런 걸 쓰고 있어요. 이것도 어느 분인가 우리 견지낚시 하시는 분이 개발한 건데 정말 대단한 거예요. 혁명이에요. 보면 아크릴 한 2mm 정도 돼요. 1.5mm, 2mm 정도 되겠네요. 이 두께는. 그런데다가 요 파이는 제가 볼 때는 한 12mm 정도? 예, 크지 않아요. 그런데 구멍이 세 군데가 뚫려 있고 여기는 편을 이렇게 아까처럼 가공볼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는 고무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 둘, 셋, 어떻게 보면 여기 편이 난 게 갈라진 부분까지 네 군데가 구멍이 있다고 보면 밸런스 때문에 아마 이런 구멍을 하지 않았을까. 이 구멍이 안 뚫려져 있으면 현수막 같은 거 바람에 강풍이 불 때 보면 구멍이 뚫려 있는 거는 그나마 좀 구멍이 바람이 구멍 쪽으로 빠지면서 좀 버텨주는데, 그게 없으면 어때요? 그거를 다 봤기 때문에 현수막이 찢어지고 날아가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강한 저항을 조금 줄여주는 거, 이물감을 줄여주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두 가지 역할이 있다. 그런 거 밸런스 맞춰주는 거와, 그죠? 물이 너무 거침을, 우리가 챔질했을 때 너무 거침을 좀 잡아주는 것,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씁니다. 예, 좋아요. 느낌을 받을 때도.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기 사이를 보통 1cm 정도 줍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1cm.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제 니켈, 예전엔 편납을 많이 썼는데 요즘 안 쓰잖아요, 납을. 그래서 이렇게 니켈 추라고 이렇게 조구사에 팔아요. 아, 여기 뭐, 아유, 뭐, 어쨌든 뭐, 견지낚시 조구사는 뭐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미세추도 팔아요. 요런 거는 이제 멀리 보낼 때 미세 조정을 하기 위해서 쓰는데, 그리고 바닥에 그냥 세게 센 물살에 하는 걸 이렇게 배견지 낚시추처럼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 좀 무식해 보이지만 이게 효과가 있어요. 센 물살에 섰을 때는 이거 큰 거 하나 달아가지고 썰망 앞에 그냥 빵빵 치면, 바닥을 툭툭 치면 그냥 누치가 확 물고 가거든요.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예. 이런 추들은 각자 뭐 여러 가지를 써요. 아직도 납을 쓰시는 분도 있고 황동을 쓰는 분도 있고 각자 알아서 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조구사에 가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한강 물살 정도면, 남한강의 여우선 물살 정도면 저 같은 경우에는 썰망 앞부터 좀 멀리 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합할까요 고민해 봤는데요. 요거 하나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가 좀 있어요. 요 정도 니켈 1호라 그러는데, 요 정도 추 하나, 요 정도 추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고무관을 벌려야 돼요. 고무관을 벌리고 그 틈새 보이시죠? 틈새에다가 껴서 이걸 쭉 늘리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냐면 고무관이 찢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금세 손실이 되기 때문에 좀 늘려준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는 한 1cm 얘기 드렸죠. 자, 요렇게 보이시나요? 이쁘죠? 이게 저의 채비예요. 여기에다 한 가지 더해서 저는 요런 미세추 하나를, 이것도 꿀팁인데 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나 제가 경험했던 거를 전달하는 과정이니까 오해 없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 끝에 그죠? 여기가 앞이에요.
그러니까 조사 쪽으로 이렇게 있고 요게 하류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요 끝에다가 요거를 미세출 하나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밑에를 좀 더 내려주겠죠. 네, 보이시나요? 요게 저의 채비 완결체입니다. 좀 흔들렸네요. 예, 요게 제 채비 완결체예요. 소나무 가공볼, 그 다음에 아크릴추, 그 다음에 무게 니켈추, 그 다음에 미세 니켈추. 그리고 요 고무관은 저는 뭐 길게도 쓰고 짧게도 쓰고 뭐 이거는 뭐 취사 선택이 있는 거니까 보통 한 8cm에서 10cm 길면 그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여기다 이제 바늘을 하나 묶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바늘. 요 끝에다가 바늘을 묶는 거잖아요. 바늘 묶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바늘 하나 매볼게요. 제 방식대로 바늘 하나 매볼게요. 오늘은 뭐 활성도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적당한 바늘 하나 써볼게요. 여기는 없고, 가끔가다 이렇게 까먹어요. 어디다 놨는지. 주머니가 많아서. 네. 잉어 대물을 칠 때는 요런 바늘, 요런 바늘 한 10호 정도 쓰고요. 그 다음에 누치할 때는 요런 거 한 7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7호 정도. 오늘은 7호 하나만 묶어 보겠습니다. 바늘 묶는 법이 뭐 인터넷에도 나와 있고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참, 우리 이렇게 채비에서 이제 목줄 사용하는 거 한번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목줄은 그날 틀려요. 대상어종에 따라서, 물살에 따라서, 활성도에 따라서 틀린데, 기본적으로 한 1m 정도, 1m 쓰면 뭐 그냥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여기에다가 바늘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저는 바늘 매듭법을 여기 뒤에 나와 있어요. 요대로 합니다. 어디서 배우지 못해서 요거 보고 낚싯바늘 요거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로 배웠어요. 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뭐 정확히 어떤 매듭법이다 이것까지 모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형을 만들어줘요. 돌려서 이렇게 크로스 체크해서 원형을 하나 만들어주고, 조금해서 안 보이죠? 바늘 머리를 잡아요. 바늘 끝을 잡는 게 머리를 잡고, 그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래서 살포시 같이 잡고, 그 다음에 이거를 돌려주는 거예요. 바늘 뒷부분에다가 한 서너 바퀴 감아주는 거예요. 보통은 뭐 5바퀴, 6바퀴 보통 감잖아요. 예. 감습니다. 감고 다시 이렇게 크로스가 같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낚시바늘 사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끝을 잡아서 딱 당겨주면 돼요. 엄청 간단해요. 근데 이제 비하면서 여기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라인은 커터기로 손질해서 한번 좀 남아도 돼요. 예, 너무 바짝 자르면 또 그 밀려서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보이시나요? 예, 조금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요런 겁니다. 요렇게 묶었어요. 이쁘죠? 자, 여러분께 이 채비 방법, 또 낚싯대에서 간단하게 설명, 또 이 대는 또 어느 분이 만들었고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지 다 담아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또 이제 우리 조우들, 제자도 있고 또 후배도 있고 같이 낚시를 해야 되니까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